그 은행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정기예금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조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올해만 해도 벌써 물가가 1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 이율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일단 들어가서 정확히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과연 정기예금을 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 10%인데 예금 이자율이 10%면 사실 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몇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은행을 다녀오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은행에 갔다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연 이자율이 8%에서 8.3%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10%인데 이거 그러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해 놓고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광장 옆에 있는 여기가 증권거래소입니다. 지금 CU 마크가 크게 걸려 있죠. 그래서 지금 CU가 몽골 증시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을 한다고, IPO를 한다고 지금,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몽골 주식 시장을 면밀하게 봐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앙은행 금리가 6%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8에서 8.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14%, 15%에 달하던 높은 이자율과 어떤 대형은행이라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매력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뭐 8%도 결코 낮은 이자율은 아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가 상승률이 벌써 10%에다가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은 없는 거보단 낫지만 그래도 조금 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요즘 제가 몽골 CU IPO, 그러니까 상장 뉴스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몽골 CU 상장권에 관련된, IPO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좀 말씀드리고, 몽골 주식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봐온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골 CU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인은, 그러니까 법인이죠. 실질적으로 CU를 운행하고 있는 법인은 센트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청약은 골룸트 캐피탈과 에이펙스라는 곳에서 이제 딜러가 되겠죠. 이쪽에서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사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식 한 주당, 액면 한 주당 판매가입니다. 공모가라고 하죠. 208투그룹입니다. 80원, 90원 정도 된 한 주에 그렇게 해서 청약을 받고 있고요. 신주 발행 규모는 전체 주식의 15% 정도 되고요. 그 전체 금액은 249억 투그룹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100억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아주 이제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고요. 청약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금액 관련해서 숫자가 나올 건데 제가 따로 환산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몽골에서 100억 투그룹은 거의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정한화로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곱하기 0.4를 하시면은 한화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즉 1000투그룹은 0.4 곱해서 4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이제 아래 내려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돈을 쓸 거다 해서 쭉 간략하게 있는 버전도 있고, 여기 이제 PDF로 상장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일단 몽골 주식시장을 좀 간단하게 저도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몽골 증권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몽골 증권거래소는 1991년 개장을 했습니다. 즉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바로 개장이 됐고요. 주요 목적은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한 200개 정도 상장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2021년 기준 상장사는 186개로 줄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8,341억 투그룹입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 상장사는 10% 정도 줄었지만 그 시가총액은
3.5배 정도 늘었고요. 2017년 당시 시가총액은 몽골 총 GDP의 5.3%였지만 지금은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위 30개 회사가 시가총액의 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중된 시장이죠. 그리고 주로 거래되는 회사들은 아까 상위 30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위 20개 회사에 플러스 40개 회사에서 60개 회사가 주로 거래되고 있고 몽골의 주요 지표는 여기 이제 나올 텐데 여기 탑 20이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20개 회사 지표가 주로 활용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탑 20하고 MSCI 두 그룹 합해서 한 60개 회사 정도가 주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탑 20 회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탑 20 인덱스가 16,000 정도에서 지금 49,000, 5만 가까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경제가 안 좋았는데 확 늘었네요. 이때 거의 2배가 뛰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8월부터 9월 그 사이에 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회사 20개가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아포 회사죠. 보드카 만들고 맥주 만들고 음료를 만드는 회사 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여기 우체국입니다. 베베 S베입니다. 방크니보스 산후깅 베골스 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2금융권이고요.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대부업 회사입니다. 보시면 대부업 회사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지금 몽골 주식 시장 현황이 이렇습니다. 대부업 회사가 상위 20개 회사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트갈 해서 보험 회사들이 꽤 있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고비 캐시미어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유 제조하는 회사죠. 수. 그리고 여기는 계란 판매하는 회사인데 계란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모너스 약국 겸 이제 식품을 만드는 곳인데 그쪽도 있고요. 마흐임팩스는 이제 도축장 그리고 고기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MCS 그룹이나 유니텔, 모비콤 이쪽은 상장을 안 하는 상태고요. 항방크라든지 TDB 또 상장을 안 한 상태고 내년쯤에 아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주당 가격이고요. 이쪽이 주가 총액입니다. 아포가 일단 가장 큰 규모이긴 하죠. 아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주요 정보들을 쭉 보실 수 있는데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이죠. 1년을 볼게요. 올해 초에 590투구룩, 600투구룩 하던 주식이 1년도 안 돼서 지금 1500투구룩, 1400투구룩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2, 3배 정도 올랐죠. 지금 전체적으로 몽골 주식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탑 20 인덱스 주가 지표도 많이 올랐고 개별 주식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구경백화점도 보시면은 1500투구룩, 2000투구룩 하던 주식이 9월에 8000투구룩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작전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 작전 들어간 거 맞네요. 이 생각보다 그 주가 조작 관련돼서 벌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좀 그렇죠. 근데 몽골 주식 거래 시장의 문제는 하루에 3시간밖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요. 한국처럼 개인이 컴퓨터로 전자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고 증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증권거래소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 창구에 앉아서 딜러한테 판매하고 사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증권거래소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개별 증권사에서 전자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월 20일 총 거래량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보시면은 총 116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전체 거래액은 3억 3,800만 투구룩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주식을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게 주식 거래 시장이다 정도로 좀 알고 있고요.
네, 하여튼 저도 이 정도로 일단 공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간 몽골 주식시장이 클 수가 없었던 이유, 제가 그리고 몽골 주식시장을 보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오히려 뭐 은행 이자율이 10%가 넘어가고 15%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뭐 몽골 주식 거래를 굳이 해야 되나,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최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몽골 주식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몽골 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은행 이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해서 그 돈들이 조금씩 주식 쪽으로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몽골 CU 상장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U 몽골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좀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 몽골어로 돼 있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신주 발행 비율 15%고 총 발행 금액이 249억 투구룩, 그리고 주당 발행 가격은 208 투구룩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를 공모하고 있고요. 현재 총 발행 주식수는 6억 7,900만, 그러니까 현재 발행돼 있는 주식이고요. 이번에 새로 상장하는 주식이 1억 2천만 주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후 총 주식수가 한 8억 주가 되고요. 주식 판매 방법은 정해진 가격입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정해진 가격으로 지금 208 투구룩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록색은 올해 2021년 말 예상치입니다. 자, 2021년 6월까지 총 지점을 127개 오픈을 했고 올해 말까지 185개를 오픈하겠다. 갑자기 너무 많이 점프한 거 아닌가요? CU 앱 사용자 수 현재 35만 명인데 40만 명까지 늘리겠다. 한 달 방문자 수입니다. 지금 6월까지는 보통 한 달에 10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13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매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에 37억 5천 투구룩, 2020년에 45억 투구룩, 상반기에만 32억 5천 투구룩 매출을 올렸고 올해 하반기까지 예상 매출이 88억 5천만 투구룩으로 잡았습니다. 야, 이거 2배도 더 되는데 이거 실현 가능한 수치인가요? 어쨌든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그룹 쪽이네요. CU가 MCS 쪽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이제 관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그룹이라는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대주주가 2명이 있네요. 3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강호약 뭐 하는 분이십니까? 한 주에 102그룹씩 해서 235억을 투자를 하셨네요. 간볼트 172억.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뭐 간바타르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주요 주식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BGF 리테일 한국 그 CEO 회사죠. 한국에서 10% 정도 지분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몽골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를 제공했는데 편의점 하나당 인구가 몇 명이 되느냐 이제 비율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1300, 타이완 2150, 뭐 일본 2200이고 울란바타르는 지금 8,3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려면은 4배, 지점을 4배를 더 세워도 충분히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논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고요. 지금 아까 이건 보신 거죠. 2021년 상반기까지 매출입니다. 324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죠. 2021년 상반기까지는 7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총 자본은 적자를 보는데 자본은 계속 늘어나네요. 지금 계속 투자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자본은 802억까지 거의 80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2018년에 117억 정도였다가 지금 80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다.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표로 이때가 지금 가장 어려웠던 때죠. 2월부터 올해 초에. 그래서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포캐스트 예상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한 개 지점당 1일 평균 매출을 지금 예상치를 잡아놨습니다. 자, 200만, 하루에 200만 투구력 한 지점에서 매출을 발생할 거고, 이제 점점 2023년에 330만, 390만, 450만, 540만. 그리고 지점을 올해 말까지 185개, 올해 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127개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작성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285개, 그리고 2023년까지 360개에서 50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매출은 어떻게 될 거냐? 890억 매출을 보고 있고 2023년까지 390억. 야, 2년 만에 이렇게 뛴다고? 3배? 4배? 3.5배를 띄운다고? 가능할까? 3,900억입니다. 이게 3,900억, 890억, 3,900억. 이게 가능할까? 순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올해 20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네요. 200억씩이나? 그리고 2023년에 조금 겸손하게 잡았나요?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순이익이 80억 정도로 보고 있고 2025년은 3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럼 주식 발행한 돈으로 뭘 할 거냐? 자, 190억은 95개 지점을 늘리는데 사용을 할 거고, 29억은 배달 시스템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300억은 식품이죠. 예를 들면 뭐 도시락이라든가 뭐 각종 이제 먹거리들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250억 투구력을 쓰겠다. 현재까지의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이고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장을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적자인 기업이 나쁜 기업도 아닌 거고요. 기업 가치라는 게 배당금만으로 정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CEO의 전반적인 자료를 조금 봤고요. 몽골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을 보여줬지만 대부업체도 상위 20개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몽골 CU가 가진 브랜드의 힘은 어느 회사 못지 않은 정도거든요. 주식 공모에 청약을 해볼까 고민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주식을 들고 10년을 가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정도 수익이 현실 가능하면은 매도하고 빠져야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지금 CU 매장이 늘어나면서 약간 그 고객들의, 제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객들의 불만들이, 서비스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 관리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GS25가 공격적으로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CU 브랜드만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과거에도 많은 이제 몇몇 한국 분들이 이렇게 상장되는 주식들을 샀다가 재미를 보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는 합니다. 잃었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게는 2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청약 들어가면 3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1월 4일까지가 주식 청약 마감일이고요. 그래서 언제 상장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다.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상장이 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저도 따로 문자로, 그리고 보내준 자료를 좀 보니까 해외 계좌에서도 바로 주식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바로 주식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투자는 무슨 투자야. 그냥 은행에 돈을 계속 박아놓고 있을지. 사실 도박 같은 거라서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확률이 높은 도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혹시 이 부분 내용을 조금 아시고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딱 보시고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왜냐면 저도 이제 몽골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든지 딱 봤을 때 어떨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있으시면은 코멘트 남겨주시고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